네, 경찰이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복원에 실패했습니다. 네, 업무 방해 등 추가 협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김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경찰이 폭행 폭언 당시에 영상에 담겼을 CCTV 확보에 실패했나 봅니다. 결국 복원에는 실패한 모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변협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폭행과 모욕 외에 추가 혐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CTV 복원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폭행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서 술집 내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정황 등이 발견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이 부분을 살펴본 건데요.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CCTV 영상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업소 내 CCTV는 최근 20일 분량만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지워진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이 시스템이 최근 분량이 과거 분량을 덮어 씌운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시스템 속에서 과거 영상들을 살려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결국 영상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결국 김동선 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진 겁니까? 네, 경찰은 CCTV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인 변호사 2명과 술집 종업원들, 당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예. 우선 피해자인 변호사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다만 경찰은 폭행과 모욕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술집 종업원과 목격자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업소 내 기물 파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소란이나 난동은 없었다고 이들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CCTV 복원까지 실패를 하면서 김 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8명의 조사 과정에서 폭언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서 경찰은 내주 중반쯤 사건을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다른 사건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 씨가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연 씨가 지난달 28일 저녁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네. 충격으로 택시가 튕겨 나가면서 다시 앞차를 들이받았고 차량 총 3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와 앞선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총 4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들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태연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사고를 낸 태연 씨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뤄진 점 등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후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는 소방서 측 설명과 특혜는 아니었다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태연 씨인 거잖아요. 그럼 이번 사건 처리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음주나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1개 중과실 사안이 아니면은 관련법상 보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태연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돼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등을 따지기 위해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진단서나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태연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드물게 가해 당사자가
경찰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태연 씨가 사고 직후에 날짜가 정해지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었던 만큼 예. 이르면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태연 씨가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건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오늘 오전 여수 돌산읍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화면부터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여객선에 달린 CCTV 영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딱 보기에도 여객선과 규모 차이가 꽤 나는 어선 한 척이 예. 여객선 오른쪽 선수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 볼 수 네.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전남 여수 돌산읍 앞바다 상황인데요. 결국 어선과 여객선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3톤급 어선에는 70대 선장과 60대 아내가 타고 있었고 600톤급 여객선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40여 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충돌 당시 충격으로 어선이 전복이 됐고 선장 부부는 튕겨나가면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남편분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아내분은 폐에 물이 많이 차서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해경은 양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해양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선 등의 우연측에서 배가 다가올 경우 여객선이 진로 변경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적용을 해보면 여객선 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경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좀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화재 사건 사고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시간대 꽤 큰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불이 났네요. 네, 여기 발생한 장소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가구 창고입니다. 예. 새벽 자정쯤에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목재 가구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 가구를 포함해 내부 집기류와 창고 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광역 조사와 재감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현재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식당이 모두 타버려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합동 감식 등 조사를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5, 6호선 청구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가 16분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자칫 주말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10분 동안 열차 2대가 이 역에서 정체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